옷을 벗어야 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잠시 무례를 저지르겠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재킷 지퍼로 향했습니다. 거칠었지만 확신에 찬 움직임. 젖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인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길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진짜 사람의 손 같았으니까.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올해로 55. 어떤 사람들은 제 삶을 부러워합니다.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 유명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살아왔는지. 그날도 그랬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남편 강민호의 60세 기념 파티. H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 아래로 400명의 하객들. 저는 2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피부과, 헤어샵, 네일샵. 2,800만 원짜리 샤넬 트위드 재킷에 1,500만 원짜리 버킨백. 완벽한 원장님 부인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멋지다고. 저는 반사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28년간 훈련된 미소였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관리 잘한 보람이 있어. 오늘따라 병원 간판이 빛나 보이네. 저는 웃음을 유지한 채 물었습니다. 간판이요? 당신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병원 매출이 올라간다니까. 살아있는 비포와 애프터 광고판이지. 당신만큼 좋은 인테리어가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칭찬하듯이 마치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자랑하는 것처럼.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8년간 무엇이었는지를. 사람이 아니라 간판이었다는 것을. 화장실 거울 앞. 완벽한 립스틱, 정교한 아이라인. 하지만 거울 속 여자가 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55년을 살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강민호의 아내. 2 아들의 엄마. 강남 사모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서현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차에 시동을 걸고 그냥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처럼. 새벽 1시 24시간 아웃도어 매장. 매장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드레스 차림에 버킨백을 든 여자가 등산복을 사러 왔으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2,800만 원짜리 재킷을 벗고 14만 9천 원짜리 방수 재킷을. 이상하게 숨이 쉬어지더군요. 강남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핸드폰은 조수석에 던져버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강원도 어느 산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산. 아무도 없는 산.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 또 나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을 헛디뎠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로.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명품도 타이틀도 이 산속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의 목소리. 낮고 굵고 단호한. 헤드랜턴 불빛 너머로 한 남자. 50대 후반 수염이 잔뜩 났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망설임 없이 저를 업었습니다. 명품 향수가 아니라 젖은 흙과 땀 냄새. 하지만 그게
안심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냄새였으니까. 얼마나 걸었을까요? 옛날 대피소, 폐쇄된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방수포를 깔고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잠시 무례를 저지르겠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재킷 지퍼로 향했습니다. 거칠었지만 확신에 찬 움직임. 젖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인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길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진짜 사람의 손 같았으니까. 따뜻하고 마른 옷을 제게 입혔습니다. 그의 옷, 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 멋있었습니다. 28년간 제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저를 대한 적이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뒤에서 저를 감쌌습니다. 강하게 힘껏. 놀라서 작은 비명을 냈습니다. 그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기왕이면, 괜찮으시다면 앞에서 안아주세요. 한참의 침묵. 그리고 그의 팔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저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했습니다. 그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엔 앞에서 제 얼굴이 그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심장 소리. 콩닥, 콩닥, 콩닥. 제 심장도 같은 박자로 뛰었습니다. 28년 동안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최민준입니다. 57살. 윤서현이에요. 55살.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심장 소리. 왜 이 산에 혼자 계세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연은 꾸밈이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답고, 돌은 돌답고, 바람은 바람답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려고 애쓰지 않죠.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부, 명예, 인정.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 가더군요. 그래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속세의 굴레를.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 그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지금 무엇에 갇혀 있나요?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28년간 간판이었어요. 살아있는 광고판. 사람이 아니라 사물. 당신은 사람입니다. 윤서현이라는 사람. 하지만 55살이에요. 이제 와서.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모든 순간 나무답습니다. 55살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계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래된 책을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깊고 진중하고 진실했습니다. 먼저 꾸밈을 벗어야 합니다. 명품도 타이틀도 남의 시선도 모두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왜 자유로운지. 저는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어요. 지금처럼.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답니다. 그가 저를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눈에는 당신만큼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8년간 누구도 저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맑은 눈이요? 네. 산속 계곡물처럼 깊고 투명한 눈. 당신은 그런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누군가 그 위에 덧칠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덧칠을 벗어내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그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 서현 씨,
우리는 서로를 불렀습니다. 이름으로, 진짜 이름으로.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55살의 제가 소녀처럼 떨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물어보듯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28년간의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진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방수포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서연 씨,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하지만 민준 씨, 5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저를. 그리고 그 선택 안에 당신이 있는 거고요.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제 손은 그의 등을 더듬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으로, 어깨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워서.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품었습니다. 마치 처음 꽃을 만지는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어났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동굴 밖에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선 우리만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의 숨소리와 제 숨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과 제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었습니다. 저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온전히 전부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음이라는 것을.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로 살았습니다. 체온만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로. 소녀처럼 설레고, 소녀처럼 떨리고, 소녀처럼 행복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윤서현이라는 한 명의 여자. 자유로운 여자. 살아있는 여자.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팔 안에서 28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것만. 눈을 떴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로 희미한 새벽빛이.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늘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날이 밝았네요.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너무 선명했으니까. 그가 배낭을 챙기며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등산로 입구. 제 차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간을 늦추려는 것처럼. 주차장. 제 차만 덩그러니. 연락처를. 하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은 산에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겐 돌아가야 할 삶이 있고 저에게도 지킬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삶을 망치지 않는 것.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으니까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꾸밈을 벗고 당신답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어요. 제가 본 당신의 맑은 눈. 그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날 수 없나요? 다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저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잘 가세요, 서연 씨. 민준 씨도. 그가 돌아서 다시 산으로.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민준 씨, 감사했어요. 저를 살려줘서. 저야말로 당신도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집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어진 얼굴.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냐고. 하지만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처럼. 저는 그를 봤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이 남자를.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는 계속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 제 얼굴.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머리는 엉망, 옷은 구겨져.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제 눈이 살아있었습니다. 당신만큼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맑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이 맑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에도 부인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산책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의 질문들을. 2주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에 대해서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도했냐는 물음이. 아니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28년간 저는 당신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이제 저는 저로 살고 싶어요. 윤서연으로.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28년간 그가 본 저는 아내였으니까. 윤서연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 제가 누군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 씨, 28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제 자신으로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의 이막을 쓰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윤서연으로서.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작은 가방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 뒤돌아보지 않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 서연재.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건 곳입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봅니다. 손님들에게 아침을 만들어줍니다. 저녁엔 책을 읽고 도자기를 빚습니다. 단순하지만 제 삶입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작지만 더 넓게 느껴집니다. 숨 쉴 수 있으니까.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염은 조금 더 길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고 맑았습니다. 서연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눈이 더 맑아진 것 같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보이거든요. 서연 씨,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나무가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 저 역시 변화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한 곳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 저와 서연 씨가 사랑을 나누며 함께 부부로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로 지내고 싶습니다. 서로의 삶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민준 씨,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28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어요. 이제 누구의 연인도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윤서연이고 싶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윤서현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될 수 있죠? 물론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로.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아닌 자유로운 우정. 그날 이후 민준 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주도에 왔습니다. 봄에는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여름에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에는 책 이야기를, 겨울에는 각자의 길을.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마치 철새처럼.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손잡지 않고. 서현 씨, 행복하세요? 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자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지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좋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니까요. 민준 씨도 행복하세요? 내 산을, 바다를, 바람을, 그리고 당신을 친구로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렇게 오래 지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제가 다른 곳에 있을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었으니까요. 자유를. 저는 55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민호의 아내가 아니라 윤서연으로. 누군가의 간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그날 밤 산속 동굴에서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제게 준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나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걸. 때로는 함께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민준 씨와 연인이 되지 않았지만 평생의 친구를 얻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민준 씨는 어딘가의 산을 오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바닷가에서 제 삶을 살고 있고요. 계절이 바뀌면 다시 만날 겁니다. 차를 마시며 별을 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리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갈 겁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구속하지 않는 하지만 가장 깊은, 약속하지 않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함께하지 않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랑.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산을 찾으세요. 당신의 폭풍을 만나세요. 당신의 자유를 되찾으세요. 인생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55살이든 65살이든 75살이든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자유롭게, 행복하게, 당신답게.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 지금 시작하세요.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일 때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커다란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봄빛마당이었습니다.